안녕하세요. 칠부 풍년농약사의 권여사입니다. 오늘은 생강 잘짓기 3편입니다. 오늘은 비료와 밀양 요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1편, 2편의 소독과 그 다음에 토양 소독할 때 유황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유황도 완유성 유황이 있고 안전한 바로 뿌리고 경운을 해서 생강이 들어가도 안전한 그런 유황, 완유성 유황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완유성 유황 아그로솔포입니다. 99.8%짜리. 그리고 오늘은 비료와 밀양 요소인데요. 많은 분들이 질산태 질소를 넣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런 전화가 굉장히 많이 와요. 네, 물론 그게 그분들이 생각했을 때, 말했을 때,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말하셨을 때 이해가 돼요. 왜 그러냐면 질산태 질소를 넣게 되면 초반에 질소가 확 차고 올라오니까 새순이 빨리 생장을 합니다. 근데요, 제가 작년에 영상 촬영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어요. 생강은 우죽농사가 아니라 뿌리농사다. 우죽이 새순이 빨리 차고 올라오는 건 좋은데, 빨리 차고 올라오더라도 생육이 입이 넓고 두텁고 강하게 커야 하는데, 질산태 질소를 과하게 쓰게 되면은 입이 길쭉길쭉하고 새카맣니다. 그거는 바로 우죽농사의 첫걸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 질산태 질소와 암모니아태 질소가 비율이 적절하게 되어 있는 것을 권장합니다. 근데 이런 많은 분들의 이제 토양에 따라서, 생강을 심는 밭의 토양에 따라서도 제가 비료 선정을 해드리기도 하지만, 또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또 비료를 선택해 드리기도 합니다. 새순이 빨리 새카매지지 않고 느리게 차고 올라오면 굉장히 성질 급하신 분들은 이 비료가요 별로 이렇게 효험이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질산태 질소와 암모니아태 질소의 비율도, 질산태 질소가 약간 높은 게 있고 암모니아태 질소가 좀 낮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농가의 눈에 확 보이게끔, 질소 성분이 보이게끔 느껴지는 비료가 있는가 하면 진진하게 비료가 효미 보이게 하는 비료가 있습니다. 아몬디와 질산태 질소의 비율이에요. 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 땅의 토질에 따라서, 저는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해드리면 안 되는데 대화를 하다 보면 그걸 느껴요. 그래서 또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제가 비료 선정을 해드리기도 하지만, 되도록이면 질산태 질소와 암모니아태 질소 비율이 좀 5대5 이런 정도, 4대6 이 정도로 비율이 돼 있는 완효성 비료를 선정하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 그러냐면 입이 나와서 생육을 하는 데에는 그렇게 많이 질소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초반에 입이 적고, 그 다음에 어릴 때 먹는 양이 적잖아요. 사람도 성장해 가면서 먹는 양이 많습니다. 식물도 똑같아요. 그래서 꾸준하게 비료솜이 떨어지지 않고 꾸준히 길게 갈 수 있는 그런 비료를 바닥에다가 기비로 넣어주신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모자라는 부분은 관주로나 옆면 시비로, 그리고 날짜가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고 나면 심고 나서 생강 종구를 심고 나서 시간이 지난 뒤에 추비로 관리를 하시는 게 맞다라고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바닥에 넣는다고 해서, 완효성 비료를 넣는다고 해서 위에서 관주나 추비를 안 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식물이 양분이 떨어지지 않게 꾸준히 공급을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바닥에서 밀어주는 힘을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완효성 비료를 선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 오늘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비료에 보면은 보통 전부 미량 요소가 조금씩 들어있는 성분이 몇 개씩 있어요. 거진 들어있죠. 왜냐면 우리 비료 사업에는 비료 허가에 따른 기준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량 요소가 조금씩 다 들어 있습니다. 근데 식물이 필요한 원소를 미량 요소를 충족하기에는 굉장히 부족하다. 보통 붕소라든가 망간이라는 게 조금씩 다 들어 있어요. 그런데 아연도 조금씩 들어 있는 것도 있고 하지만 미량 요소, 식물이 필요한 미량 요소를 꾸준히 그것도 균형이 맞게끔 길게 완효성 미량 요소가 필요한데 그걸 꾸준히 조금씩 바닥에서 뿌리로 밀어 넣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땅심이 강해야만 위에서도 추비를 한다든가 연면 시비를 한다든가 할 때에 식물이 힘을 탄력을 받고 좋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닥에 넣는 기본을 어기면 안 될, 정말 기본을 중점으로 해서 시작을 해야만 후반에 우중농사가 아닌 뿌리 농사로 발전하고 수확을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세 가지 기본은 무조건 지켜라. 완효성, 유황, 소독하면서 식물이 다량으로 필요한 유황을 넣어라. 거기다 완효성, 비료도 완효성, 질산태 질소와 암모니아태 질소가 비율이 잘 이루어진 꾸준히 길게 갈 수 있는 비료를 선정해서 넣어라. 세 번째, 완효성, 미량 요소를 추가적으로 꼭 넣어야 한다. 네, 세 가지 기본적인 거고요. 그리고 이제 퇴비입니다. 퇴비는 우리가 우분도 넣고 유박도 넣고 아주 여러 가지 많은 어분골드도 나오고 여러 가지를 넣어요. 그런데 이제 내 취향에 맞게끔 퇴비는 넣으시면 될 것 같지만 넣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분이나 포대거름, 그 다음에 유박 이런 걸 넣었을 때에는 가스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가스 발생을 적게 하면서 토양에 미생물이 번식해서 토양에 숨을 쉬게끔 도와주는 미생물제를 꼭 넣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퇴비들은 넣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가스가 나오지 않는 알가소일이라든가 땅살리기라든가 더블린이라든가 이런 퇴비를 넣게 되면 토양이 산성화되지도 않고 가스 발생도 없고 충도 퇴비에 의해서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퇴비들을 넣는 게 굉장히 농사 짓는데 토양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비료와 그리고 퇴비까지 그리고 미량 요소까지 말씀드렸어요. 근데 미량 요소에도 이제 제가 권장해서 뭘 써야 하냐고 문의하신 분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저는 이제 마이크로믹스나 하이그린을 많이 권장해 드립니다. 다른 거에 비해서 굉장히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미량 요소에는 붕소, 카드뮴, 아질산, 수용성 아연, 니켈, 크롬, 티탄 이런 것이 다 들어있고, 또한 마이크로포닉 보면은 미량 요소 마이크로포닉에 보면은 칼슘이 11%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꼭 미량 요소를 빠뜨리지 말고 바닥 기비로 꼭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뿌리 발근도 좋고 세포 조직이 단단하고요. 마디 절간을 잡아줘서 건강하게 식물이 웃자라는 것을 어느 정도 커버해 줍니다. 그래서 기본 바닥에 꼭 미량 요소 마이크로포닉이나 하이그린을 빠뜨리지 말고 꼭 넣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생강농사 잘짓기 3편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